오늘은 한국은행이 3분기 경제 성장률을 발표하는 날입니다. 시기를 좀 과거로 돌려볼까요? 코로나19가 막 시작되고 세계 각국이 문을 닫아 걸던 1분기에는 소위 V자 반등론이라는 게 힘을 얻었습니다. 1분기와 2분기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가 코로나19 확산 감소와 함께 3분기부터는 강한 경제 반등이 일어날 것이란 관측이었죠.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3분기는 어땠을까요? 분기의 시작이었던 7월에는 여러모로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만 기억하시는 것처럼 8월 광복절 집회를 전후로 확진자가 급증했고 분기의 마지막 달이었던 9월 내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지냈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현재 우리 경제가 서 있는 지점은 어디쯤인지 또 상황 극복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뭔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왔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가장 궁금한 것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조금 뒤면은 3분기 경제 성장률을 발표를 하게 될 텐데 몇 시간 뒤에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얼마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글쎄 몇 시간 뒤에 나오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하는데 네. 지금 알려진 걸 보면 한 1.5% 내외로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네, 플러스죠. 플러스. 예. 그렇게 이제 전망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8월 중순부터 코로나가 이제 재확산이 되면서 3분기도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 않을까 아니면 이제 0% 플러스를 가더라도 0%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우려감이 컸었는데요. 예. 다행히 이제 3분기에 이제 마이너스 3.2% 이렇게 큰 폭으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다 보니까 기저 효과하고 9월 들어서 네, 수출이 2분기에 저렇게 둔화가 네, 됐죠. 네. 마이너스 3.2가 된게 때문에 기저 효과 이제 반등 효과가 좀 있을 거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9월 들어서 이제 수출이 상당히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민간 소비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제 역시 이제 마이너스 4%의 이제 저조한 성적을 내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8월 달은 이제 음식료나 가전제품이 좀 소비가 늘어났고 9월 들어서 이제 자동차 그다음에 추석 연휴 이런 효과가 겹치면서 소비 둔화세도 좀 감소를 했어요. 그래갖고 3분기에 이제 성장이 한 1.5% 내외로 이렇게들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은행의 올해 연간 성장률을 보면 여전히 마이너스 대 전망을 한국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마이너스 1.3%인데 그런데 마이너스 1.3%라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3분기에 1.5% 내외 성장에 더해서 4분기에도 좋은 성적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현실화가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이제 그 마이너스 성장을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는 걸로 전망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유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시스템 반도체, 특히 이제 반도체 수출이 계속해서 호조를 이어왔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나라가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처럼 관광 서비스 이런 분야가 상당히 이제 제조업 서비스 분야가 비중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향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성장률이 감소폭이 적었는데 지금 보면 이제 재고가 증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전히 미국이나 유럽 그다음에 중국에서마저 이제 코로나가 또 재확산되는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좀 리스크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미국 대선이 이제 어떻게 끝나든 간에 미중 무역 전쟁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런 리스크를 감안을 한다면 4분기에 이제 수출이 이렇게 우리가 3분기처럼 계속해서 플러스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이제 불확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4분기에 우리나라 이제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이제 3분기 정도는 유지가 된다면 그러나 이제 3분기가 이제 플러스 성장이 되면 기저 효과도 좀 사라지는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4분기에 플러스 성장을 하더라도 3분기보다 크게 더 나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뭐 3분기, 4분기 뭐 1.5% 내외 플러스 성장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은 마이너스 1.5에서 2% 사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을 이해를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 같은 경우는 주로 전 분기 대비해서 수치를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3%를 기록했다. 2분기에 이렇게 기록했다는 건 1분기 경제 규모에 비해서 2분기 경제 규모가 이만큼 줄어들었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3분기에 만약에 플러스를 기록한 다음에 4분기에 또 플러스를 기록을 하려면 3분기에 기록했던 플러스 성장세에 더해서 더 성장을 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기저 효과가 언급되는 이유인 겁니다. 네, 관련해서 질문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수출을 계속해서 짚어주셨는데 내수 이야기도 이어서 좀 더 해보겠습니다. 3분기 자료들의 내수 지표를 좀 보면 8월에 소비가 확 줄었습니다. 역시 뭐 코로나19 재확산 문제가 있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소비가 거리두기가 9월 이후에 완화되면서부터 잘 회복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 그리고 만약에 회복이 되더라도 그것이 과연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모습의 회복일 것이냐, 이런 의구심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는데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이제 소비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좀 필요로 할 거라고 봐요. 물론 지금 이제 비대면 소비 형태로 전환이 되면서 온라인 이런 매출은 상당히 증가하는 측면이 있지만 반대로 이제 오프라인 쪽에서 상당히 감소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 그러한 추세는 앞으로 상당 기간 이제 이어질 거로 봅니다. 그래서 소비가 바로 이제 반등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감소 폭이 서서 이제 줄어드는 현상을 보일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 내년 가서 이제 백신이 개발이 되고 치료제가 이제 나오고 코로나가 안정이 된다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소비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겠지만 당분간은 지금 이런 감소가 이제 감소세가 유지가 될 거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산업 구조도 이렇게 이제 소비에 맞춰서 변화가 되고 제조업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제조업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그렇죠. 제조업들이 이제 비대면 소비 형태로 이제 제조업 산업 구조가 변하기도 하겠지만 대면 노동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산업 구조가 이제 전환이 될 거로 보이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탈세계화 현상도 상당히 가셔야 될 거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대외 의존도가 높고 이제 글로벌 가치 사슬에 의존하는 이런 형태의 가치 사슬에 의존하는 비중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기는 좀 우리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또 소비도 이게 상당 기간 이제 저조한 모습을 보일 거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이냐, 이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어제 이건희 회장의 입관식이 진행됐고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내일이면 이제 발인을 하고 절차를 마치게 되는데 최근 기업들이 정치권과 거의 논쟁에 가까운 논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희 회장도 고인도 사실 정치권과 그다지 친밀하지는 못했던 인물이에요. 쓴소리를 꽤 많이 했던 인물인데 요즘 정치권과 기업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논의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우선 정치권,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님께서 이제 말씀했듯이 정치는 사료, 관료는 삼류, 뭐 기업은 이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듯이 예. 과거나 지금이나 정치와 관료는 사료와 삼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도 보면 사실 어떤 사실이나 이런 팩트에 기반을 한 거나 아니면 기업이나 경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하기보다는 반기업 정서라는 이제 국민들의 반기업 정서를 이용한 이 정치적 논리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규제들이 지금 도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최근 3년간에 들어온 규제가 8,600개라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루에 자고 일어나면 8개씩 규제가 생기는 나라예요. 이런 나라에서 기업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를 도입하는 배경에는 사실에 기반을 둬서 규제를 하기보다는 사실은 정치적 논리가 상당히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전히 정치는 사료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8천여 개의 규제 중에 가장 기업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소위 공정경제 3법입니다. 이게 논의가 시작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이게 공정경제 3법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시청자분들은 많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뜨거운 감자가 됐느냐는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을 좀 짚어주시죠. 예, 공정경제 3법은 이제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그리고 이제 금융그룹 감독법 이게 이제 새로 도입이 되는 거고요. 그 화면에서 보듯이 이제 상법 개정안이나 공정거래법 개정안 이게 세부 내용 법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는 시간상 이제 부족할
해석하고 네. 우선 이제 정부가 이런 이제 법안을 도입하는 배경은 기업의 이제 지배 구조를 개선을 하고 대기업 집단의 이제 경제력 남용을 방지를 하겠다는 이런 이제 명분을 이제 내세워서 이런 법안들을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을 따져보면 상당히 사실과 다른 측면도 있고 상당히 그 정치적이고 인기 영합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해요. 네. 그러니까 우선 기업 지배 구조만 보더라도 정부는 우리나라처럼 이게 재벌이 우리나라만 있는 유일한 형태다. 그다음에 그 경영권 방어하는 제도는 그게 보편적이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전 세계 한 3분의 2 이상이 가족 경영 기업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전문 경영인이 하는 형태의 기업들이 사실은 단기적인 투자에 사실 집중을 하게 되고 대리인 문제가 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족 경영 형태의 기업들이 더 바람직하다는 이런 주장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나라에서도 이제 가족 경영 기업들이 이제 도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실과 좀 다른 측면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경제력 남용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모든 국민들이 대기업에 취직하는 걸 가장 집안의 영광으로도 생각을 하고 네. 대기업과의 이제 상하청 관계를 맺는 거는 성공을 보장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상당히 또 기뻐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기술을 탈취를 하고 임금을 적게 주고 이런 식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 우리나라가 이제 기업 자산 규모, GDP 대비 자산 규모를 보면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단지 자산이 많다, 매출액이 많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런 자산이 많은 기업들은 경제력을 남용할 거다 이런 예단을 갖고 지금 이런 규제 법안을 이제 도입하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가 가장 유일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입을 하더라도 상당폭 수정을 해야 되고 오히려 이제 도입을 중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지금 말씀해주지 않으신 내용 중에 기업들이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게 사실 3%룰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왜 문제가 되는 거고 어떤 방식으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현재는 이제 모든 이사를 한꺼번에 선출을 해서 그 중에서 이제 감사위원을 이렇게 뽑는 형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 법이 개정이 되면 이사와 이제 감사위원을 분리해서 선출을 하고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는 최대 주주가 3%까지만 이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주식이 30%가 있어도 3%만 예, 3%.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감사위원회 권한이 상당폭 이제 증가를 하게 되고 기업의 이제 기술 데이터라든가 기업의 이제 그런 비밀 이런 것들을 요구할 권한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도입이 되는 것은 지금까지는 이제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주식을 6개월간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네. 이거를 이제 3일만 보유해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헤지펀드나 아니면 경쟁 기업들이 주식을 사서 바로 감사위원을 마음대로 선임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영권 보호도 문제지만 이런 이제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이런 문제가 큽니다. 그리고 더욱이 큰 문제는 중소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주식 규모가 상당히 작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런 기술들, 우리나라의 이제 기술들을 해외 기업들이 이제 가져가는 이런 재산권 침해가 상당히 큰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업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거는 이제 도입을 중단해야 된다, 아니면 대폭 수정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